안녕하세요. 김동석 강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반가운데요. 그동안 저희가 라이프 브랜딩 연구소 라브연에서 매월 6명에서 7명의 그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영역의 그런 공부 또 우리 기존에 했던 부분이지만 또 다른 강사 선생님들께 또 새롭게 공부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지식의 그리고 경험의 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라브연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정말 핫한 그런 뜨거운 주제죠. 바로 NFT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타벅스에서도 CEO가 이제 NFT와 관련된 그런 스타벅스의 방향성을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NFT와 영상의 그런 NFT를 가미한 그런 어, 합친 그런 새로운 유형의 그런 수익화 구조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발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라브엔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듣고 싶은 강의, 네, 지난 강의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강의고, 다시 앵콜 요청이 있을 만큼 그런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NFT 세계관 만들기 포 커뮤니티 라고 해서 데블스라는 커뮤니티, NFT 메타버스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허마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던 강의입니다. 사실 제가 왜 이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이미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뭐 로봇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AI가 이제 일상화가 되면서 로봇이 우리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회사에서의 그런 네, 이 이미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로봇이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메타버스와 NFT를 이해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아마 성립될 거예요. AI 로봇 또는 로봇과 사람의 대결 구도. 그래서 결국은 AI 로봇이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길 것이고 그런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바로 로봇과 사람의 대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빠르게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AI를 다루는 사람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대결 구도라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어차피 AI 로봇이 아니면 로봇이 우리의 그런 일자리를 대처하는 그런 과정들은 당연한 그런 발달의 단계이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로봇과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AI를 그리고 메타버스를 그리고 NFT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여기에서 우리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말 거야. 너무 어려워. 아직은 막연해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 허마일생과의 이 강의를 기획했던 이유도 NFT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NFT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다음 번 또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 강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실제 어떻게 NFT 세상에서 내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수익화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초 과정입니다. 이 기초 과정을 꼭 이해를 하셔가지고 내가 AI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말고 AI, 메타버스, NFT, 웹 3.0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꼭 그런 리드를 하는 그리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영상들에서 엑기스만 골라 담았기 때문에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허마엘 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마엘 쌤님. 내가 NFT에 1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1을 한번 쳐주시고요. 나는 지갑도 만들고 어떻게 오픈시라는 그런 거래소 구경도 해보고 NFT를 실제로 거래도 해봤다 하신 분들은 2번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바로 안 보이네. 됐다. 1번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으시도록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기능적인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서도 충분히 나와 있고 저희 어, 데블스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제 어, 기초 정보나 지식이나 기능 같은 것들은 다 명시가 돼 있고 이제 레퍼런스가 쌓여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라부연 방에다가 퍼 날라드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동동쌤이랑 얘기를 해서 또 기능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그 기능보다 더 뼈대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단톡방 계신 분들 계신데 거기에 이름이 라부연의 뜻이 라이프 브랜딩 연구소라고 돼 있잖아요. 내 인생을 브랜딩 한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더라고요. NFT 세상에서도 내 세계관을 만들고 내 NFT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를 표현하고 나를 표현하는 창고로서 NFT가 되는 건데 이 NFT가 일단은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 목차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 일단 NFT가 뭔지를 알아야 이 NFT가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T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가치로 활용이 되는지 관심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1챕터에서 한번 배워 가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까? 근데 이 커뮤니티, NFT는 커뮤니티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내가 만들 커뮤니티에 내가 어떤 세계관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세계관 만드는 과정을 한번 오늘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 전체 화면을 못 들어갔고요. 전체 화면 틀고서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기 더 편하시죠? 네, 고개 끄덕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거 전체 화면을 했더니 아까는 저희 되게 많은 분들이 카메라에 보이셨는데 지금은 한 세 분밖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네 명에서 조용히 갑자기 이제 조용한 공부방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네, 일단은 NFT와 개념의 문화 이해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NFT라고 하면은 Not 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이게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펑지블은 대체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not이라고 되어 있네요. non입니다. non, N-O-N, Non-Fungible Token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디지털 자산을 뜻해요. 근데 사실 저희 살면서 보면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은 이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짜리랑 동동 작가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짜리랑 서로 교환이 가능할까요? 교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유명한 소설가가 여러분들 이 볼펜 보이세요? 이거 짹짹이 볼펜이에요. 짹짹이 볼펜. 이거 MKYU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이 짹짹이 볼펜을 가지고 한 볼펜으로 소설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나의 첫 소설을 쓴 볼펜이다라고 하면서 경매장에 이걸 내놉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짹짹이 볼펜이랑 그 소설가가 내놓은 짹짹이 볼펜이랑 대체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치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실물에서도 누가 어떻게 썼고 어떤 스토리, 유명 소설가가 첫 책을 출판할 때 집필 작업을 쓴
볼펜이다라는 스토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아시면은 막 NFT라고 하니까 막 뭔가 영어가 들어가 있고 되게 신기술인 것 같고 이런데 그게 디지털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자, 근데 디지털은요, 예전에는 제가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예요. 아이패드 드로잉 아티스트예요. 가볍게. 그래서 되게 유명하게 아이패드로 그림을 막 그려서 제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데다가 다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복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캡처를 뜰 수도 있고 우클릭 눌러서 복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 복사본이랑 내가 만들어서 올린 원본이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 디지털 자산은 항상 대체가 가능했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내가 만든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게 누가 만들었다라고 명시가 되고 이 등기 권리증 이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를 딱 뜯으면은 아 창작자가 허마엘이구나, 창작자가 따숨이구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을 입증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알기 전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뭔지 한번 보면서 가실게요.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뭐 파열음에서 저거 나오지 않을까요? 소리 괜찮으세요? 네. 블록체인 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블록체인 저 화면 잠깐만 껐다가 다시 한번 켤게요. 채팅창이 가려가지고. 채팅창을 열려니까 또 이게 안 보이네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요. 이제 공개 디지털 장부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 장부, 저희가, 통장에다가 제가 100만 원을 동동 작가님한테 보냈다 하면은 그 통장에 내역이 적히잖아요. 그게 암호화폐면은 이 블록체인에 이렇게 한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갑 A에서 지갑 B로 1비트코인을 전송했다. 이런 거래 내역이 박히는 블록들이 연결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거를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관여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떤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될 때 들여다보면은 아까 오후 2시에 동동 작가님이 나한테 100만 원 입금했구나. 저녁 8시에는 저 사람이 또 돈 500만 원을 뺐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상화폐로.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씩 이런 블록이 저장이 새로 생기면서 이 블록 안에 그 10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이 데이터로 압축돼서 남겨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블록들이 보여지는 이 모든 체인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참여자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갑자기 BTC, 비트코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기술적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해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저희 라브연이라는 디지털 통장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해 잘 되시죠? 라브연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통장 앱을 개발했는데 이 앱을 설치하세요 하면서 동동 작가님께서 카톡방에 올려서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설치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통장에 다 같이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동동쌤이 저에게 잠시만요. 이거 음소거를 하려더니 또 이렇게 되네. 소리가 나서 모두 음소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두 음소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마이크가 켜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자, 다 같이 설치한 이 라브연이란 디지털 통장 앱이 있는데 이 앱에서 다 같이 이제 똑같은 로그인, 똑같은 아이디로 접속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 같이 같은 화면을 보고 있고 다 같이 같은 내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동 작가님이 저에게 10만 원이라는 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그게 자,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1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됐다라는 그 거래 내역이 맨 첫 줄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 앱을 키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 라인에 적혀 있는 거래 내역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맞죠? 네,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또 동동 작가님한테 5만 원이라는 돈을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 허마일이 동동 작가님한테 5만 원을 줬다라는 거래 내역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라인은요,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블록들이 계속 밑으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앱만 들어가면은 그 모든 거래 내역을 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어제 이제 시간 순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제가 어제 저녁에 동동쌤한테 10만 원을 받았는 거를 받았는데, 제가 100만 원을 받았다고 위조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위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참여자, 이 앱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미 10만 원으로 다 떠 있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위조가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기술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던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우리가 빙고 게임을 하나 한다고 할게요. 지금 이 블록들은 생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백지의 빙고예요. 빙고판이에요. 이 빙고판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눠 가졌어요. 다 같이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체인을 리을자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쓴다고 해봐요. 자, 빙고 제가 25 부르면 여러분들이 25에 있는 칸을 지우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칸부터 채워가는 겁니다. 어제 오늘 제가 5만 원 인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5만 원 인출 누가 인출했는지 쓰고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거래는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체크가 되니까 다 같이 볼 수 있는 공개 디지털 장부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화폐 거래 장부로만 쓰인 게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였다면은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 그림, 이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업로드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업로드했습니다. 라는 기록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더리움 체인으로 넘어오면서. 비트코인 때는 화폐 장부로만 쓰였던 기술들이 이더리움으로 오면서 다양한 계약 형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말하는 다양한 계약 형태의 뭐 사진도 되고 영상도 되고 오디오도 되고 디지털 자산들도 다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볼게요. 우리가 이 디지털 통장 앱을 받았는데 통장이 아니라 그냥 거래 내역을 받는 앱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라인에 제가 제 사진을 찍어서 오픈시라는 NFT 거래 마켓에 올렸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다 같이 첫 번째 줄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찍어서 누가 올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허마일이라는 사람이 올렸다고 이 장부에 써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거를 복사를 해도 내가 썼다는 거를 이 장부 안에서 블록체인 안에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원본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그림을 올렸는데 여기 계신 뭐 동동 작가님이 제 그림을 샀습니다. 20만 원에 주고 이 그림을 샀습니다. 라는 내역이 또 밑에 줄에 박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 내역들 또 발행하는 거, 업로드하는 거, 리스팅이라고 이렇게 거래소에다가 올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발행은 민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NFT 지금 1도 모르신다고 할 때는 처음에는 관련 용어들을 많이 공부하셔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실 텐데 일단은 저희 개념을 알고 오늘 세계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림까지도 디지털 자산도 이런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서 이제 소유권을 입증할 수가 있고 원본을 입증할 수가 있고 저작권이 지켜지게 되는 시대로 넘어온 거죠. 그게 NFT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실까요? 네, 빙고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안에, 이 수많은 체인 안에
뭐 현금 화폐도 화폐 장부도 올릴 수가 있고 어떤 금융 시스템을 올릴 수도 있고 막 수많은 것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NFT라는 것도 올릴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안에 들어가 있는 NFT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형태로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NFT다. 약간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가볍게 우리가 한번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FT는 이제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던 오디오 작업을 하던 사진 작가, 온라인상에 노출을 시키던 이런 아티스트들한테 소유권과 희소성을 보장해주는 기술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는 이 장부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울 수도 없고 위변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증명서가 됐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이는 작품이 오로라 트리라는 작품이에요. 지금 이 회의방에 들어가 계시는 나나님이 오픈시에 직접 작업하신 작업물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나라는 사람,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사람 이름이 명시가 되지 않아요. 이 개념도 아시면 좋은데 가상 지갑이라는 형태로 누가 올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갑의 주인이 나인 이상 내가 이 지갑이라고 어딘가에 말하고 얘기하는 이상 이 지갑의 주인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 사진이나 디지털 자산, 작업물들을 올렸을 때 나나라는 사람이 이거 올린 창작자라는 거를 이 블록체인 내에서 다 알게 됐어요. 나나 작가님은 이더리움 체인,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거기다 이 작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도 올렸어요. 거래소에도 올려갖고 지금은 제가 사실은 나나 작가님 작품을 구매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거래소에서 유효기간이 되면 내려오거든요. 다시. 그래서 나나 작가님은 이거 보시면은 뭐 또 시간이 되실 때 거래소에 또 리스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구매를 하면은 허재석이란 허마일이란 사람이 이 사람의 그림을 샀다는 거래 장부가 이 다 같이 보는 장부에 박히게 되면서 이것도 소유자는 누구한테 있어요? 이제는 제가 샀기 때문에 저한테 있는 거죠. 이거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아주 명백한 사실로 보장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NFT의 가치는 여기서 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나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로라 트리 작품을 하나만 올리신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올리셨어요. 100장이면 100장, 아마 100장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누군가가 구매를 하잖아요. 내가 만든 NFT, 내가 하나만 하겠다 하시는 거는 어떤 아까 제가 소설가가 올린 이 볼펜처럼 이거를 사진으로 찍는 순간 이미지 파일이 되니까 이미지 파일을 NFT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한테 실물을 보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실물은 파손시켜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이제 이미지 파일로만 남아가 있는 여기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가치 함의로 통해서 가격이 매어지고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NFT에 보면은 어떤 티켓이라든지 멤버십 형태로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트렌디하게 계속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우리 데블스 또 이 라브연에서 100장의 커뮤니티 티켓을 발행한다고 하면은 이 100장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별도의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가로 들었던 강의들을 뭐 80%, 90% 아니면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멤버십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서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동질감, 소속감, 어떤 자긍심,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NFT의 가치예요. 첫 번째 가치랑은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이 티켓을 갖고 있으므로 어차피 이거는 내가 소유자라는 거를 블록체인에서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티켓을 갖고 있으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내가 이 멤버야,
내가 여기 데블스 요원이야. 이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발행을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하게 하고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이뤄가는 이러면서 오는 두 번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가치로만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두 번째 가치로도 뭔가 내가 만들고 싶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만약에 작업하신다고 싶으시면은 내가 NFT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어떤 나만의 메시지나 스토리가 있으실 텐데 그거를 갖고 하나의 작품을 걸어서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라이프 브랜딩이라고 하셨어요. 라이프 브랜딩 연구소. 이 NFT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라이프예요. 결국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브랜딩 연구소라고 하면은 나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브랜드를 씌웠어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나무 심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립니다. 여러분, 한 번 올린 걸로 브랜딩이 되나요? 한 번, 일회성으로 올린 걸로 내가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나무 심는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리기에는 신뢰성이라든지 진정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나는 또 소나무도 심고, 전나무도 심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가서 나무 가꾸기도 하고, 뭐 계속 일관된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브랜드를 갖게 되는 거죠. 맞죠? 내 NFT도 어떤 NFT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했을 때 그게 아트적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올려서 하나를 팔 때는 처음엔 팔리지 않아요. 두 번째 올려서 두 번째를 팔 때는 또, 이 사람이 약간 이런 그림체, 이런 색감으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세 번째 올리고, 네 번째 올리고, 다섯 번째, 10개, 20개, 100개 쌓여요. 어떤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 풍자를 담아나던가 아니면 나만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뭐 얼마 전에 저희 데블스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계란후라이 작가님이 계셨는데 사진을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계란후라이 같은 걸로 작품을 만들어요. 계속 작품 안에 계란후라이가 들어가요. 계란후라이 꽃도 나오고 계란후라이 모자도 나오고 계란후라이 옷도 나오고 이 계란후라이가 온 작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브랜딩이 돼요? 계란후라이로 뭔가 말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알고 싶게 하고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뭘 담아냈을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유권 증명 1차적인 걸 한다고 했을 때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계란 후라이 작가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TV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계란 후라이 모자 그림은 A가 사가, 계란 후라이 원피스 그림은 B가 사가,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꽃밭 그림은 C가 사갔습니다. A도 계란 후라이 사갔고 B도 계란 후라이 사갔고 C도 계란 후라이 사갔잖아요. 이 세 집단은 계란 후라이 작가님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벌써 묶어지죠. 소속감이 생겨버리죠. 나는 1.0에 그치려고 했는데 판매가 이루어지고 사업으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성을 갖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근데 작가가 그거를 커뮤니티 2.0까지 내가 가야겠다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지갑 장부 보면 누가 사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뭐 DM을 보낼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품을 사가신 분들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거 일원이야. 내가 이거 홀더야. 내가 이거를 갖고 있는 소유주야. 어딘가 트위터, 인스타 이런 데에 다 올려요. 그래서 발행한 작가가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구매하셨나요? 1대1로 관계 형성에 엄청난 시장이 열린 거죠. 예전에는 작가와 구매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었다면은 뭐 미술 전시회라든지 중개 기관들에서 이런 것들을 이뤘다면 지금은 다이렉트로 이 블록체인 세상 안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웹3로 걸쳐나가는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A한테도 연락해, B에도 연락해, C에도 연락해. 그럼 계란 후라이 단톡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작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이 단톡방에 오셔서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요. 저희
진짜 맛있는 계란 후라이 맛집이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그 먹으러 갑시다. 벌써 재밌는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계란 후라이로 재밌는 작품 그리기 공모전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어떤 느낌이신지. 그래서 1.0과 2.0에 묘한 연결점이 있는데 내가 NFT로 뭔가 하고 싶은 나라는 사람의 주체가 어디까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 계란 후라이 작가가 그냥 판매만 하고 끝났을 수 있어요. 판매만 하고 끝나면 커뮤니티성으로 분명히 이 사람들이 계란 후라이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소유주가 누군지 지금 웹3상에 다 명시가 돼 있지만 아쉽게도 그 이상으로의 움직임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계란 후라이 작가는 커뮤니티를 보지 않습니다. 커뮤니티를 보지 않아요. 더 열심히 계란 후라이로 작업을 해서 더 유명해져요. 더 내가 막 글로벌해져요. 이 작가가.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사갖고 있는 계란 후라이의 NFT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관심도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이것도 내가 이 홀더들한테 주는 진정한 마음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계란 후라이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자기를 브랜딩하면서 살아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갔던 계란 후라이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아, 그거 10만 원에 사셨다면서요. 저는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오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1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 계란 후라이 작가가 너무 유명해져 버려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작가의 방향성을 지금 보셨어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작가, 인생극장이죠. 그래, 결심했어. 나는 커뮤니티를 만들 거야. 그래, 결심했어. 나는 계란 후라이로 더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할 거야. 이런 가지가 벌써 뻗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지금 NFT의 가치가 어떻게 발생이 될 수 있는지 보이시는 거예요. 자, 커뮤니티 아까 얘기를 다시 들어오면요. 계란 후라이도 먹으러 가, 계란 후라이로 요리 공모전도 해. 이런 것들 다 각자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와, 저거 뭐야?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막 태그 올라오고, 너 계란 후라이로 저렇게 사람들 노네? 계란 후라이 코스프레를 하네? 울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요. 또 저거 나도 그렇게 놀고 싶은데 어떻게 거기 껴서 놀 수 있어요? 나도 계란 후라이 진짜 좋아하는데 하면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시면 됩니다. 이 NFT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커뮤니티도 충분히 가치를 키울 수가 있고 아니면 아티스트라면은 커뮤니티 외적으로 작품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아트의 시장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커뮤니티적인 요소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NFT 작가가 되고 싶다, NFT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개인적인 브랜딩, 꾸준한 작품 업로드를 통해서 자기를 브랜드하고 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 잘 되시죠? 재밌죠? 제가 지금 채팅방을 보고 싶은데 채팅방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채팅방을 누르려면은 이 전체 화면이 안 열려가지고 이때 중간에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나나 작가님의 오로라 트리 NFT가 이렇게 짠 오픈시에 올라가 있어요. 나나 작가님이 분명히 제가 봤었는데 이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NFT 갖고 있는 분들한테 나나 작가님이 이런 것도 해줄 거고 저것도 해줄 거고 막 많은 혜택을 막 나열한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로드맵이 있었어요. 어느 피드에. 그래서 이 NFT를 사신 분들한테는 나나 작가님이 특별 혜택, 특별 대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재화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를 사면은 나는 그 일원이 될 수 있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혜택으로 통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다 나무니까 다 같이 나무 봉사를 하러 갈지도 모르고 뭐 그런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재밌게 커뮤니티를 꾸려 나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아까 모두가 바라보는 이 디지털 장부기 때문에 어떤 중앙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에 우리가 다 같이 했는데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고 찍어준단 말이죠. 국민은행에서 공 하나 빼도 제가 할 소리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내 잔액에서 공이 하나 빠져도 은행에 누가 증명할 거예요. 내 친구도,
내 엄마도, 우리 여기 계신 라부연 식구들도 나 여기에 분명히 1,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도 은행에서 조작을 해버리면은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다 같이 보는 공개 디지털 장부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거래 장부 거래하는 거 소유자, 저작자, 창작자가 누군지 다 증명이 될 수 있게 됐고 이게 NFT 말고도 모든 화폐 거래 어떤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성격, 이런 문화로 자리가 잡혀 있다. 그래서 투명하고 누가 볼 수 있죠. 공정하고 그리고 익명성도 있어요. 또 이름을 밝히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익명입니다. 또 지갑의 형태로 그 체인 안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밝히는 거죠. 아,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이거 홀더야. 내가 이번에 이거 거래한 사람이라고 어딘가에 온라인을 통해서 자랑을 한다거나 밝히기 때문에 이제 익명성이 깨지는 관계지 사실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 DAO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와,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발음 안 꼬였어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 아까 오로라 트리 기억해 보세요. 오로라 트리를 갖고 있는 홀더들이 야, 우리 이거 요번에 판매한 돈으로 어 그림 공모전을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진짜 나무 심으러 가면 어떨까? 아니면 환경단체에 기부하면 어떨까? 일단 작가, 발행자, 운영자가 이렇게 던지면요. 이걸 갖고 있는 NFT를 갖고 있는 홀더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야, 그것보다 이게 더 좋겠는데, 진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러면서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어떤 문화를 진행을 바꿀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에도 프로젝트라는 성격상 어, 많은 부분에서 이거를 주는 거겠고 모든 걸 오픈하면요 사실 망해요. 모든 걸 오픈하면 배가 산으로 가죠. 모든 걸 오픈하면 안 돼요. 애초에 내가 만든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 NFT를 만들었어요? 나 나무 심고 나 나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만들었어요. 계란 후라이로 작품 활동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홀더들이 야 계란 후라이보다 요새 치킨이 뜬대 하면서 치킨으로 투표를 해갖고 치킨이 투표 더 많아지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나 계란 후라이 작가인데 치킨 그려야 되잖아요.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이 투표에 대한 의결 항목들은 절대 이 일관도 내 철학이라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도 어떤 막연하게 지금 어, 흐름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NFT도 블록체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NFT 발행하고 그냥 판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못해요. 수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NFT를 하면은 뭔가 지금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강사인데 NFT를 판매해서 학생들,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싶어. 그리고 제가 기획한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 영어 강사가 하고자 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NFT를 하게 되면요. 이 NFT 홀더들이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아, 우리 이제 영어 그거 말고 딴 거 알려줘. 그래, 딴 거 알려줘. 이거 진짜 쓸데리 없는 것 같아 하면은 이 강사가 컨트롤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 NFT 성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투표를 열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블록체인 문화와 결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애초에 NFT를 판매하지 않고 수강권을 그냥 판매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스타 블로그에 수강권 판매하면은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의 만남으로 그냥 끝냈으면 오히려 더 편할 일을 괜히 NFT를 발행을 해서 더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 사업이나 내가 구상한 비즈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재밌죠? 자, 저희 데블스에서 어떤 이런 브랜드 과정, NFT로 세계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하나 기획을 하는 얼마 전에 이런 거를 설문지를 올렸어요. 이런 걸 열면 어떨까? 하면은 어느 시간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설문지를 열면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시간으로 맞추는 거예요. 자, 근데 험하일이 가능한 스케줄 안에서라는 이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뺄 수 없는 스케줄에 이거를 모든 걸 명시해서 100% 공개, 100% 투표 참여권을 열어버리면은 제가 해야 되는 뭐 회사 가는 시간에 갑자기 이 강좌를 하고 그럼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컨트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네. 이게 다오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NFT를 한다는 게 이런 성격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안 할 거면은 굳이 NFT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성격을 그만큼 약간 이제 다 단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부금을 하면은 몇 프로로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설문지를 발행하는 발제자지만 저도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수직의 관계, 공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 이들과 같은 데블스 멤버들과 똑같은 구성원으로서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부 많이 해야지.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50% 눌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10%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의 비율을 이제 기부금을 이제 저는 기부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투표로 인해서 이제 기부 비율은 10%로 정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죠? 네, 어떠셨나요? 무료 강의임에도 아주 고퀄리티의 강의였고 나에게 또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저도 여기에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 길다 보니까 제가 1부는 여기에서 끊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강의들을 이어나갈 테니까요. 2부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또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NFT, 메타버스, 그리고 NFT의 생태계, 세계관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2부가 정말 핵심입니다. 2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